요즘 집안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살림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빨래하는 것도 좀 줄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빨래를 줄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다닐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문득 제가 입는 흰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입다 보면 좀 누래져서 주기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했는데 처음 샀을 때처럼 완전히 하얗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어릴 때는 늘 깨끗한 흰 티셔츠와 흰 운동화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어머니의 부지런함과 수고 덕분이었더라고요. 그걸 결혼하고 살림하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제 흰 옷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욕실용품 정리 중입니다. 여기저기 인피니티 스톤처럼 아니면 드래곤볼처럼 흩어져 있던 녀석들을 모아서 수납함 하나에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새로 주문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집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2개나 있어서 하나는 장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악필이지만 욕실 용품이라고 한 땀 한 땀 써서 수납함에 붙여봅니다. 어릴 때는 글씨를 제법 예쁘게 잘 썼는데 요즘엔 펜을 잡을 일이 거의 없어서 글씨 쓰는 실력이 점점 퇴화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은 AI 나오고 나서 자주 의존하다 보니 글 쓰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도 퇴화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멍청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좀 되네요. 저번 영상에서 식기류 미니멀을 도전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를 남겨보았습니다. 주로 쓰는 녀석들이고요. 반대쪽에는 자주 안 써서 처분하려고 고민 중인 녀석들을 모아뒀습니다. 집에 컵도 너무 많아서 4개 정도는 봉인해 두려고 모아뒀어요. 컵이 많아서 그런지 무슨 일회용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싱크대에 넣어두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사전에 방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랑 유자씨, 하윤이 1인당 1개씩만 남기고 다 처분하고 싶긴 한데 그건 또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반 열어서 영상 찍다 보니 안 쓰는 그릇들이 또 보이네요.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그릇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1년 이상 안 썼던 그릇들이라 처분해도 될 것 같네요. 멍청하게 또 비포 사진을 안 찍어뒀는데 여기도 원래 제 뱃속의 내장 지방 마냥 이런저런 물건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싹 걷어내고 좀 더 건강한 선반이 되었네요. 많이 지워졌네. 뭐 묻어 있었어요? 포도주스 먹어가지고. 입이 보라색. 보라색 됐었구나. 저녁은 아버님 댁 와서 주먹밥 간단히 먹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맛있네요. 유자씨는 퇴근하고 오자마자 또 일하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니 너무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나중에 제가 환생을 하게 되면 꼭 사장이 돼서 유자씨를 직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물고기 다해나. 물고기 귀여워요? 유자씨 일하는 동안 하윤이랑 좀 놀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쇼핑백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일부 정리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자씨랑 열심히 정리를 해봅니다. 절반 정도는 더 처분을 한 것 같네요. 무언가를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 뭘 팔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아무튼 팔았습니다. 다음날 점심입니다. 유자씨 출근한 날이라 혼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전에 만들어뒀던 파스타입니다. 요리를 하면 늘 원하는 것보다 많이 만들게 돼서 뜻밖의 밀프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네요. 아무튼 요리하기 귀찮았는데 잘 됐습니다. 먹다 보니 치즈 맛이 좀 이상하네요. 냉동실에 있던 모짜렐라 치즈인데 상한 건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냥 소화기관에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상한 거면 뭐 나중에 알려주겠죠. 노트북 거치대에 2개 당근에 올렸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자 먹을 때 치즈의 식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수많은 노트북 거치대를 써보면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치대 2개를 당근에 올렸습니다. 유자씨 사진 찍어줄 때보다 더 정성껏 사진을 찍어봅니다. 제 책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과 물건들로 꽉 차 있었는데 거의 정리가 되었네요. 뭔가 아쉬워서 책만 좀 남겨뒀었는데 좀 더 추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도 남겨보고 이렇게도 남겨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한 10권 정도 남기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라딘 중고서점 가게 되면 팔려고요. 아쉽게도 제가 사는 도시에는 알라딘 중고서점이 없네요. 옷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데 뭔가 은근히 많은 제 옷장입니다. 어차피 매번 입는 옷만 입어서 진짜 최소한만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거, 기부할 거, 당근할 거, 그리고 일단 모아둘 거 분류를 해봅니다. 옷 미니멀 기준도 비슷한데 1년간 입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흰옷 종류는 대부분 박스에 넣어서 일단 보관하고 앞으로는 검정색 옷만 입기로 했습니다. 밝은색 옷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많이 귀찮더라고요. 유자씨랑 하윤이에게까지 저승사자 룩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 일단 저라도 검정색 옷만 입어서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거의 검정색, 차콜색 이런 옷들만 입었었는데 전에 퍼스널 컬러 여름 쿨 라이트 진단을 받고 밝은색 옷으로 다 바꿨었는데요.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색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었지만 밝은색 옷을 주로 입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귀찮더라고요. 뭐 먹을 때도 더 신경 쓰이고 집안일 하거나 설거지 할 때도 옷에 뭔가 튀는 게 계속 신경 쓰이고 아무튼 그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당분간은 검정색 옷만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좀 더 해보고 다시 백이민족으로 돌아갈지 저승사자 룩을 유지할지 결정해야겠네요. 이건 예전에 이마트에서 샀던 나이키 반바지입니다. 집에서만 입던 건데 올이 다 나갔네요.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사타구니를 발톱으로 긁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집에서 입을 반바지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최종 버전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에서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생각되는 만큼만 남겼습니다. 원래 입던 옷들은 다 버린 건 아니고 일부는 박스에 남겨두긴 했습니다. 최근에 진짜 열심히 비우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하윤이 방도 미니멀 시도를 해보고 하윤이 옷장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하윤이 옷들은 대부분 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물려받은 옷들인데 안 입는 옷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판왕인데요. 방에 있는 작은 옷방입니다. 너무 처참해서 모자이크 없이 보여드리기 죄송해서 조금 가려보았습니다. 베란다 선반이고요. 여기도 아직 뭐가 많은데 놀랍게도 많이 정리를 해서 이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니 여기가 끝판왕인 것 같네요. 아까 안방에 있는 작은 옷방이 끝판왕이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라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전보다 꽤 많이 정리를 해서 많이 뿌듯하긴 합니다. 차차 정리해서 더 깨끗해진 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입니다. 하윤이는 등원 중이고요. 오늘 재밌게 놀다 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날보다 기분이 더 좋아 보이네요. 사자보이즈로 살아간 지 열흘 정도 더 지났습니다. 바지도 검은색, 신발도 양말도 검은색. 확실히 흰옷 입을 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긴 한데 마음만은 너무 편하네요. 제 흰옷들이 사라지니 빨래 관리도 한결 수월해져 집안일도 꽤 줄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해주신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대성통곡을 하실 것 같아 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언젠가 마음 내키면 다시 미쉐린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날입니다. 몇 년 전에 수술을 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저번에 정리했던 책도 알라딘 가서 팔고 옷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책은 저번에 다 정리를 해뒀지만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책은 최대한 빌려보거나 안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전자책으로 사서 보거나요. 종이책 느낌이 좋아서 가끔 소장용으로 사는 편인데 이게 참 웃긴 게 일단 책장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어장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이건 책장 관리라고 해야 하려나요? 책장에 가둬두고 읽지도 않고 그런 적이 많네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남긴 책들인데 언젠가는 전부 처분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도서관 자주 가면 되죠 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옷도 쇼핑백에 담습니다. 옷 중에 꽤 깨끗한 것들은 살이 찌면서 입지 못하게 된 것들인데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남겨뒀던 것들입니다. 결국 1년 이상 입지 못하게 돼서 나중에 원하는 체중과 몸매가 되면 그때 기분 좋게 예쁜 걸로 다시 사자라고 마음을 먹었네요. 갖고 있던 것들은 일단 처분하고요. 근데 저 예쁜 옷 다시 입을 수 있으려나요? 서울 가기 전에 기름 넣고 세차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영하라 세차를 못했는데 이제는 날이 많이 풀렸네요. 차가 너무너무 막힙니다. 경기도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가끔 서울 가는 날이면 여전히 설레고 좋긴 한데 시간대를 잘못 고르면 교통 체증이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경기도 오고 생활비 변화된 부분이나 나름의 느낌점 같은 것들도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사받고 나왔습니다. 결과 들으러 다음 주에 또 와야 하네요. 아름다운 가게 가는 길입니다. 내비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예전에 살던 그리운 사당동을 지나서 길 안내를 해주네요. 티맵에 AI가 언제 적용된 건지 아무튼 예전 동네 구경시켜줘서 괜히 고마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도착해서 옷 기부하고 구경 중입니다. 꽤 괜찮은데 가격이 엄청 저렴한 옷들이 몇 개 보여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무소유 정신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이런 바지들은 5,000원 정도 하네요. 혹시 구독자님들 댁 근처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다면 가끔 구경해보세요. 나름 재밌습니다. 서울 살 때는 집 근처에 아름다운 가게나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고마운 줄 몰랐거든요. 제가 사는 도시에는 둘 다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잃고 나서 그리워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은 항상 반박자 늦게 도착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알라딘 도착했고요. 오랜만에 악력 운동 중입니다. 책이 꽤 묵직하네요. 신림역에 있는 알라딘 중고 서점인데 책 판매를 하면 주차를 1시간 30분 넣어줘서 예전부터 자주 왔던 곳입니다. 책 팔아서 23,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차피 잘 안 읽을 거 아는데 서점 오니까 자꾸 또 기웃거리게 되네요. 후다닥 자리를 뜨도록 합니다. 근데 2시가 넘어서 배가 좀 고프네요. 사실 병원 정기검사 받고 나서 이삭 토스트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이번 달은 긴축 재정 중이라 돈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서울 온 김에 만난 것 좀 먹고 갈까 싶기도 하네요. 고민 좀 하다가 버거킹에 왔습니다. 무슨 버거 세트가 할인 행사를 해서 6,000원 정도라고 밖에 써있길래 들어와 봤는데요. 키오스크에서는 단품 선택만 되더라고요. 직원분께 가서 밖에 포스터에 붙어있는 햄버거 세트는 왜 키오스크에서 선택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 하다가 뭔가 좀 부끄러워서 그냥 1,600원 주고 갈릭 불고기 와퍼 시켰습니다. 서울 나들이 왔는데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죠 뭐. 오랜만에 버거킹 참 맛있네요. 참고로 이번 달 3주 정도 지났는데 오늘 버거킹 빼고 용돈 1,800원 지출했습니다. 집에 왔고요. 유자씨는 요리하고 저는 빨래 정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 받쳐줘야지. 일하려면?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이거는 뭐야? 그건 키보드. 야, 아니 뭐 노트북이랑 키보드랑 마우스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엄마처럼 일하는 거야 그럼. 아니 너 그렇게 좋아 그게? 할 일이야. 오늘 저녁은 소고기 구이랑 달걀말이네요. 유자씨가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니멀하게 살아보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일단 1차전은 마무리했습니다. 짐을 꽤 많이 줄였는데요. 여러가지 짐들을 처분하면서 이걸 왜 샀었지? 우리 집에 이게 왜 있지? 싶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집안일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치울 게 없으니까 어질러질 것도 없고 개인 시간도 생기고 뭔가 선순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뜻밖의 수확이 있었는데요. 물건을 비우면서 예민한 성격도 같이 비워진 것 같아요. 원래 집이 어질러지면 괜히 좀 예민해지고 괜히 다투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우면서 더 행복해진 것 같네요. 2차전은 좀 더 쉬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몸도 좀 쉬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아직 손댈 곳들이 좀 남아있어요. 조만간 다시 미니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